반갑습니다. 프로그램 강사 이태성입니다. 자, 이제 28강 비연결형 데이터베이스 그 첫 번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전 시간에 연결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연결형이니 뭐 비연결형이니 뭐 이와 같은 부분들은요,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우리가 다루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이 어느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상황에 맞게끔 연결형으로 쓸 것인지 비연결형으로 쓸 것인지 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알아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하게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비연결형 데이터베이스 보면서 또 그런 얘기를 쭉 자분자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듯이 개요를 먼저 보는데요. 개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게 되는지 큰 그림을 그리게 해주고, 지금은 비연결형 데이터베이스, 좀 그 내용이 단어만으로는 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그 개요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은 또 안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의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이 무엇인지 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내용들을 제가 풀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다룸에 있어서 뭐 콘솔 형태로 해서 데이터가 쭈르르 이렇게 흘러나온 것도 좋지만 어떻습니까? 그리드 형태로, 표 형태로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되어 있는 그런 형태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데이터 그리드 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컨트롤은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때 우리가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C샵에서 얘기하는 이 데이터 그리드 요 뷰는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본 강의에서 하는 내용보다도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또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본 강의 안에서는 데이터 그리드 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그 기능만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엄지척, 그 다음에 구독, 요 부분 잊지 마시고, 그러면 본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비연결형 데이터베이스의 개요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적절하게 무엇을 할 수 있다? 선택이라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비연결형 데이터베이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같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자, 요거 부분 들어가기 전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에서 했던 그 연결형 데이터베이스의 형식, 그 다음에 비연결형 데이터베이스의 형식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정되어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되,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마다 다 다르고 또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달리할 뿐이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그 과정이라든가 거기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화면에 출력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는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 스타일이 또 우리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은 그 여러 가지 방법을 또 다 알 필요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 같은 코드들도 너무 이렇게 장황합니다. 하지만 그 형식이 딱 정해져 있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략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개념이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와 같이 그 구조가 잡혀져 있고 사이사이에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는 것, 바로 뭡니까? 프레임워크죠. 예, 그래서 C샵도 이 자체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프레임, 그렇죠? 워크를 가지고 있죠. 예, 가지고 있듯이 지금 하는 비연결형 데이터베이스도 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워크,
뭐 이렇죠. 예, 그리고 특히나 이 프레임워크가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바로 폼 형식이 그렇죠. 그래서 폼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윈도우 프레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폼 로드라든가 뭐 폼 프린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형식이 이미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그 정해진 메서드 안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프레임을 작성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프레임워크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주의 있게 보면서 우리가 나중에 클래스를 디자인할 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구성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 장황하게 설명했는데요. 아무튼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고요. 그럼 구성 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연결형 데이터베이스는요, 지금 나오듯이 하나, 둘, 셋, 네 가지. 그렇죠? 요 정도의 개념, 특히나 뭐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요 세 가지의 개념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됩니다. 자, SQL 커넥션은 우리가 앞에서 연결형에도 있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것인지, 원래는 데이터베이스가 원격으로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TCP/IP를 이용해서 접속을 해야 되지만, 이와 같은, 접속을 해야 되고, 그와 같은 코드를 작성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SQL 커넥션 안에서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우리 컴퓨터 안에서 로컬로 내 컴퓨터 안에서 서버도 깔고 또 클라이언트도 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SQL 서버가 이제 원격, 그렇죠? 따로 이제 서버라고 하는 컴퓨터, 그래서 컴퓨터 중에서도 보통 워크스테이션을 많이 쓰죠. 그래서 전력 낭비가 최소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드가 좀 안정적인 거, 다운되지 않는 거, 그렇죠? 조립 PC 말고, 그렇죠? 메이커 있는 거, 예, 그런 이제 컴퓨터에 우리가 이런 그 MS SQL만 탁 깔아놓죠. 그래서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그 서버를 그렇게 둡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서버에 접속할 때 이와 같은 SQL 커넥션이라고 하는 요 객체가 접속에서부터 연결까지 다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SQL 데이터 어댑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어댑터, 데이터하고 뭔가 연결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SQL이 붙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데이터베이스에 뭔가를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C# 언어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와 같이 어떤 그 용어죠. 그렇죠? 용어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용어에 대한 그 단어마다 어떤 그와 같은 개념들이 있죠. 그 개념과 개념이 묶여져서 하나의 포괄적인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분들을 단어 안에서 사실은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어댑터, 뭔가 데이터하고 연결되는 그쪽 어댑터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객체는요, 여기 나오듯이 조회라든가 저장이라든가 수정이라든가 삭제. 그럼 어디에 있는 것을 삭제하겠습니까? 어디에 있는 것을 수정하겠어요? 당연히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조회하거나 이런 것을 하겠죠. 하지만 앞에 SQL이 붙었기 때문에 뭡니까? SQL 문을 이용해서 하겠구나 라는 것을 추정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시면은 훨씬 더 재밌습니다. 그렇죠? 그거죠. 예. 그래서 지금 강의 안에서 쭉 설명을 드린다 해서 그걸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뭐 암기하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저와 같이 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강사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뭘까? 하고 한번 비교도 해보시고, 또 제가 본 강의에서도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이 강의 내용이 100% 또 맞는 것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 의문을 가지시고 찾아간다고 하면은 강의도 여러분들 재밌게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그 힘도 점점점 성장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자, SQL 커맨드라고 하는 요 객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용해서 SQL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셋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셋하는 게 어때요? 어떤 뭐 집합 같죠? 예, 집합입니다. 자, 집합은 집합인데 무슨 집합? 앞에 데이터가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모아놓는 하나의 어떤 집합, 모아놓을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객체,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 셋은요,
여기 나오듯이 데이터 테이블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모아놓긴 모아놓는데 어떤 형식으로 모아놓느냐, 테이블 형태로 모아놓되 그 테이블 안에는 여기 나오듯이 데이터 로우와 데이터 컬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와 컬럼과 로우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은 사실은 뭡니까? 우리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그렇죠?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의 하나의 형식이죠. 네, 형식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데이터들은 메모리 흩어져 있죠.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일목요연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지금 데이터 롤이라든지, 그래서 행이라든가, 행은 어떻습니까? 레코드이죠. 그 다음에 컬럼은 어떻습니까? 열이죠. 예,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데이터 로우와 그 다음에 그 컬럼이라는 개념을 다 하나로 묶었습니다. 자, 묶은 그것을 바로 뭐라 그럽니까? 테이블이라 하고요. 테이블이 여러 개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학생 정보, 이거는 뭐 성적 정보, 그 다음에 이것은 뭐 주소 정보,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테이블이 존재하죠. 그것을 하나에 쭉 묶어서 이거는 학생 정보라고 하는 것 같은 데이터 셋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개념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요 하단에 지금 나오고 있죠. 데이터 셋이라는 부분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 그 다음에 데이터 로우와 데이터 컬럼입니다. 그렇죠? 가장 작은 단위는 뭐겠습니까? 데이터 컬럼이겠죠. 컬럼과 컬럼이 모여서 데이터 로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로우라고 하는 것들이 모여서 무엇을 만듭니까? 테이블이 만들고요. 테이블이 모여서 그것이 무엇을 만듭니까?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죠. 근데 이와 같은 부분들이 전부 다 그 객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다루거나 또는 조회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SQL 커넥션이라든가 SQL 데이터 어댑터, 데이터 셋이라는 부분을 다룰 거고요. 특히 지금 본 강의 안에서는 이와 같이 데이터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조회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 객체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객체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봐야 되죠. 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와 같은 부분들을 담을 수 있는, 그렇죠? 또는 그것들을 가져와서 우리가 펼쳐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뭔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이 데이터 셋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 셋 안에는 이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배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성 요소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나옵니다. 데이터 베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SQL 커넥션을 통해서 접속하고, 그 다음에 연결형일 때는 SQL 커맨드, 그 다음에 SQL 뭐 데이터 리더를 통해서 읽어내서 뭔가 처리했었죠. 하지만 데이터 어댑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어댑터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SQL 커맨드가 있어서 또 그런 SQL 문에 대한 부분을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셋입니다. 전체적인 학습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테이블이라든가 뭐 데이터 셋, 그 다음에 SQL 뭐 여기 나오듯이 데이터 어댑터가 있는데 이와 같은 부분들을 굳이 뭐 데이터 테이블을 다루는 코드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동화된 그 코드들을 우리가 또 일부 수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 엉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 번 정도 해본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또 원활하게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서 데이터 테이블, 여기 나오듯이 데이터 테이블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셋을 하고, 그 다음에 SQL 데이터 어댑터를 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여기로, 그렇죠? 여기 데이터 테이블 안에 뭔가를 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은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찍어 올 때
그쵸? 뭘 이용합니까? SQL 문들을 사실상 내부적으로 이용을 하죠.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들은 SQL 데이터 어댑터가 합니다. 자, 그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담습니다. 어디에 담습니까? 데이터셋에 담는데 그 데이터셋 안에 데이터 테이블 안에 데이터 컬럼과 데이터 로우 안에 또 그런 것들을 쭉 우리가 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의 제일 첫 번째 부분이 바로 데이터 테이블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앞에서 비연결형 데이터베이스는 연결형 데이터베이스하고 좀 다르죠. 연결형 데이터베이스는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데이터를 바꾸면은 바로 서버에 있는 내용도 동시에 이제 바꾸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중요한 데이터는 바로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바꿔서 뭔가를 진행해야 되지만 많은 데이터를 긁어와서 그다음에 분석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데이터를 저장을 나중에 해야 되는 이와 같은 부분일 경우에는 연결형보다는 비연결형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비연결형 데이터베이스는요, 연결형과 좀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그 비연결형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긁어옵니다. 접속한 것도 똑같아요. 긁어온 후에 그것을 어디다 넣어줍니까? 클라이언트 쪽에 바로 데이터셋 안에다가 그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주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서버하고 연결을 끊습니다. 서버하고 연결을 끊기 때문에 이 그 데이터셋은 어디 존재합니까? 클라이언트의 PC에 존재하는 것이죠. PC에 구체적으로 어디? 바로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상에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다 수정하거나 또는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이러고 난 후에 다시 메모리형에다 다시 저장하죠. 자, 메모리형인 데이터셋 안에 저장한 후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업데이트 또는 업로드를 통해서 이 데이터셋과 동일한 테이블, 그렇죠? 그와 같은 서버에서 가져온 그와 같은 테이블의 내용을 이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형 데이터베이스는 계속 연결된 상태에서 뭔가를 하는 것이고 비연결형 데이터베이스는 말 그대로 연결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를 다 다룬 후에 최종적으로 업로드라고 하는 그 같은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갱신하거나 다룬다는 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비연결형 데이터베이스의 개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설명 드릴게요. 자, 데이터 테이블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요, 여기 나오듯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메모리형 데이터 집합입니다. 집합이죠. 예, 데이터가 다 모아져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데이터가 모아져 있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행과 컬럼으로, 그렇죠? 행과 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된 데이터들이 이제 저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다룰 때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그 같은 데이터로 다루는 것이고, 요거는 A 데이터의 A에 대한 부분이야, 요거는 B에 대한 부분이야 라고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데이터 테이블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자, 구조는요, 지금 여기다 나오듯이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구조, 이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구조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MS SQL이라든가 거기서 우리가 생성한 그 같은 테이블의 구조겠죠. 그래서 동일한 구조를 가집니다. 동일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어떻습니까? 업로드 했을 때 그 데이터가 수정되거나 삭제됐을 때 적절하게 그것과 동일하게 동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역할은 이렇습니다. 서버 테이블의 내용을 저장하거나, 그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한다는 개념은요, 여기 이제 수정, 삭제, 삽입,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에 있는 내용들을 이와 같은 작업을 한 후에 다시 서버로 올려주는 그런 부분이 데이터 테이블입니다. 요거에 대한 개념이 요게 참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요 부분은 이제 MSN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자, 데이터셋이 있고요. 자, 데이터 테이블 컬렉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컬렉션, 모으다, 수집하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은 단독인 객체입니다. 하지만 이 단독인 객체가 데이터셋 안에는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그 여러 개를 다룰 때 우리가 배열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크기가 또는 개수가 딱 고정되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그 개념, 바로 컬렉션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컬렉션 객체가 이와 같이 다수의 데이터
테이블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컬렉션은 또 우리가 C++에서는 STL과 유사한 그와 같은 객체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요 C++의 STL보다는 좀 더 파워풀한 같은 어떻게 보면은 더 객체다운 그런 형태가 데이터 테이블 컬렉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데이터 로 컬렉션이 있고 컬럼 컬렉션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컬렉션이 있다는 말은 다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수에 대해서 늘렸다 줄였다 이런 부분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테이블 안에는 프라이머리 키 해서 가장 그 기본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본 키를 이용해 가지고 또 다른 어떤 테이블과 연결해서 뭔가를 진행할 수 있죠. 그래서 테이블과 테이블의 각각의 항목들을 어떤 관계를 짓고자 할 때 데이터 릴레이션 뭐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포함 관계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테이블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네임스페이스는 시스템 데이터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을 쓰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객체이죠. 객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생성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생성자는 쭉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형태가 데이터 테이블, 이것을 가장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스트링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스트링은 뭐겠습니까? 대충 여러분들이 추측하기에 바로 데이터 테이블에 바로 테이블 명이겠죠.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을 구분하기 위한 이름. 자, 그래서 이렇게 생성자를 볼 수 있고요. 먼저 데이터 테이블을 생성을 하는 방법은요. 지금 나오듯이 U라고 한 연산자를 이용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 한 후에는 dispose를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가비지 컬렉션에서 또한 그 부분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 MS에 있는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와 같은 부분을 해주는 것이 좋다. 이것을 해주게 되면 강력한 프로그램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또 그 MSDN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자기네들이 이렇게 보급한 그런 코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다 빠져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U만 해도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아무튼 강력한 프로그램에서는 이것을 해준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생성과 해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예. 자, 그 다음에 컬럼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테이블을 요 코드, 지금에 나오는 이 코드를 이용해서 생성하는 것은 됩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 테이블을 우리 개념적으로 본다면요. 요 개념적으로 본다면 이와 같은 표, 그렇죠? 표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근데 만들었는데 여기 열을 몰라요. 하지만 표라고 하는, 그렇죠? 표라고 하는 그 객체는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을 몇 개 만들 것인지, 컬럼의 이름을 무엇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해줘야만 하겠죠. 그래서 지금 작업은 요 정도 수준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데이터 테이블에서 다루는 가장 작은 단위는 바로 데이터 컬럼이죠. 예, 컬럼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열이지만 이 열에 대한 항목 이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에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네임이라든가 넘버 뭐 이런 그 항목들 있잖아요. 그래서 요 항목들 안에는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있죠. 그럼 이 데이터들은 이름에 관계된 것이야. 자, 요거는 어떻습니까? 수에 대한 것이야. 뭐 이렇게 우리가 그 데이터를 종류별로 나눠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 데이터 컬럼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요. 요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도 봤죠. 그래서 테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럼이 각각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필드죠. 필드이고, 그 다음에 여기 쫙 요 행 하나 레코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로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이와 같은 표는 객체라는 걸 생성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컬럼을 생성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컬럼을 생성하는 방법은요, 지금 여기 나오듯이 이렇게 생성자를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형태가 뭐냐면요, 데이터 컬럼에서 이와 같이 타입을 명시를 해주는 것이죠. 시스템 타입을 명시를 해주죠. 그래서 데이터 타입으로 뭐 불린, 바이트, 뭐 캐릭터, 뭐 데이터 타입, 뭐 더블, 그다음에 int32에서 시스템 타입을 이와 같이 명시를 해주고요. 그래서 그 컬럼 안에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네임 같은 경우는 네임 안에 저장된 데이터 타입은 뭡니까? 현재 스트링형이죠. 그래서 스트링을 하겠어. 아니면 여기에 저장되는 그 값을 나는 뭡니까? int로 하겠어. 이런 것들을 지정해 주는 것이 지금 요 데이터 컬럼 여기에서 타입에서 명시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타입을 따로도 명시를 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굳이 뭐 한 줄에 다 될 거 두 줄로 쓸 이유는 전혀 없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이제 SQL 서버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NET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타입이죠. 시스템 타입이고, 그 다음에 시스템 타입이죠. 예, 그래서 요런 타입의 요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우리가 써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NET에서는 이와 같은 타입들이 전부 다 데이터 단순하게 값만을 저장하는 데이터형이 아니라 바로 무엇으로 존재합니까? 객체로서 존재를 하죠. 예, 그래서 그런 점만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데이터 컬럼을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name, 그 다음에 age, 그 다음에 mail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요와 같이 10문장, 그 다음에 정수형 비트, 그렇죠? 이렇게 해서 true, false 이렇게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컬럼을 만드는 그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럼을 만들어야지 그 안에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그 컬럼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집어넣잖아요. 예, 그래서 보면요, 코드는 이렇게 우리가 작성합니다. 메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에서 테이블 1, new 데이터 테이블 이렇게 해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표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표, 뭐가 없는? 컬럼이 없는 표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컬럼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new에서 컬럼을 만들었습니다. 아하, name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는 시스템 타입을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요같이 우리가 스트링을 쓸 거야 하고 타입 오브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 타입 오브란 연산자는 스트링에 대한 시스템 타입을 변환을 해줍니다. 리턴을 해주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요런 타입들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타입 오브하고 사이즈 오브하고는 좀 다르죠. 사이즈 오브는 실제로 저장하는 메모리 크기만을 이렇게 계산을 해주지만 타입 오브는 그와 같은 타입에 대한, 그렇죠? 우리가 지금 실제로 사용하는 스트링이라고 하는 이 같은 타입에 해당하는 시스템 타입,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이런 타입들을 객체를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객체로 변환을 해주죠. 물론 이것도 객체지만요. 자, 그 다음에 스트링을 쓰더라도 우리는 이제 CLR에서 이게 돌아갈 때는 다 시스템.int, 그렇죠? 요런 같은 경우는 시스템.string,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변환돼서 사실은 실행이 되죠. 그래서 그와 같은 타입들을 우리가 객체를 선언해 줘야 되기 때문에 타입 오브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10문자로 이렇게 한 개를 줬습니다. 10문자 했고요. 그 다음에 속성에 보면 row db null 돼 있습니다. 널 문자 안 넣을 거야. 그렇죠? 널 문자 포함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렇게 해줬고요. 그렇게 해놓고 어떻습니까? 테이블의 컬럼에, 테이블에 컬럼 되어 있습니다. 복수죠. 컬럼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컬럼 하게 되면 얘가, 그렇죠? 뭐겠습니까? 아까 했던 컬렉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컬렉션 수집하다 모으다. 그렇죠? 여러 개의 그 같은 그 컬럼이 있죠. 그래서 add해서
해당되는 컬럼을 등록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또 new 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요거 부분은 계속 이제 참조 형태로 계속 쓰고 있는 형태이죠. 그러니까 new에서 데이터 컬럼에서 age, int를 쓸 거야, 난 불 형태를 쓸 거야 해서 요와 같이 add라는 부분을 통해서 지금 나오듯이 age를 등록해주고요. 그 다음에 해준 후에 여기 하나 빠졌네요. 그렇죠. 여기 빠졌습니다. 여기에 지금 위에서 했던 테이블 1 컬럼 요 부분이 또 요 밑에도 하나 더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오던 name, age, mail 요 부분이 실제로 코드로서 들어갈 때는 이런 형태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컬럼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한 줄 쫙 데이터를 이제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로우에서 레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로우는요, 행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로우에서 우리가 생성을 해야 되겠죠. 데이터 로우 생성과 데이터 입력은 이렇게 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데이터 로우에서 는 해놓고 new 해놓고 근데 요거는 좀 특이하네요. 그냥 뭐 우리는 생각할 때 여기다가 그래 데이터 로우 이렇게 해서 new 이렇게 생성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생각인데 이 데이터 로우 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테이블에 같이 붙어 있는 형태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테이블 점에 보면은 new row라고 하는 이 같은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테이블에 대한 그 객체를 만듭니다. 그렇죠? 만들고 그 다음에 요것을 통해서 그 실제로 매칭을 시켜주죠. 자, 이렇게 해서 로우라고 하는 것을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로우에서 new, 그 다음에 age, mail 해서 각각의 값을 쭉 넣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테이블에 로우스되어 있습니다. 복수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무엇이다? 컬렉션이다. 여러 개의 로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add 해서 row를 집어넣게 되면 테이블을 통해서 생성한 그렇죠? new row를 통해서 생성한 이 그 레코드 한 줄이죠. 레코드에 대한 내용들을 테이블에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테이블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그런 얘기 나오네요. 그래서 테이블의 데이터 로우 컬렉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로우의 원소 다루기 해서 데이터 로우 같은 경우는요, 배열 형태하고 유사하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표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렇죠? 표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컬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name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age 있었고요. 그 다음에 mail 이렇게 있었죠. 자, 그 다음에 name 쭉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각각의 데이터를 우리가 개념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어때요? 표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무엇 형태하고 비슷합니까? 아하, 배열 형태하고 유사하죠. 그래서 C샵을 디자인한 그 분도 이와 같이 레코드에 대한 부분들을 배열의 형식으로 다룰 수 있도록 그 형태를 이미 디자인을 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다룰 때는 이와 같이 하나 각각에 대한 그 배열을 다룰 때는 배열 형식에서 데이터 로우에 뭐 0번째 거, 그 다음에 뭐 1번째 거, 첫 번째 거, 뭐 이런 식으로 쭉 다루고요. 그 다음에 각각 여기 안에 있는 요거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컬럼이 어떻습니까? 컬럼명이 이미 요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쓸 때는 여기서 나오듯이 로우에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면요, 전부 다 그 스트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트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변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또 우리가 그 C# 그 문법에서 뭐 3장인가요? 4장에서 우리가 배웠었죠. 그런 부분들을 써서 변환을 해서 화면을 출력하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계산을 할 때, 그렇죠? 계산을 할 때 그렇게 우리가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행의 내용을 출력해보는 그 소스를 보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뭐 다은 음성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이름이 출력되고 나이가 출력되고 남자 여자 뭐 이런 부분들이 출력될 수 있도록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도록 프레임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스 보겠습니다. 소스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은 뭐 테이블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내용들 나오죠. 이미 앞에서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듯이 add, 그 다음에 add에서 각각의 컬럼을 이렇게 컬럼명들을 통해서 표를 이제 실질적으로 만들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 뭡니까? 표는 표이나 그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은 하나의 표의 형식을 만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row 이렇게 돼 있죠. new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를 쭉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을 때는 이와 같이 배열 형식으로 쓰고요. 또는 우리가 이 row 안에 그렇죠. 이와 같이 테이블 안에 있는 각각의 행을 우리가 가지거나 다룰 때는 특히나 지금 현재 이 테이블 안에는 이와 같은 데이터 로우라고 하는 요 부분이 전부 다 어디에 등록되냐면요. 컬렉션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컬렉션에 등록이 되었을 때 각각의 그 행에 대한 레코드를 가져올 때는 지금과 동일하게 이런 배열 형태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배열 형태에서 요 0번째와 1번째와 해서 실제 우리가 이렇게 표가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는 0번째와 1번째와 2번째 2에서 요게 전체 레코드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데 그 형태는 이와 같은 배열 형태로 쓴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컬럼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도 이런 배열 형태를 쓴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데이터 넣죠. 그래서 철수 넣었고요. 그 다음에 수지 넣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차돌 이렇게 넣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요 부분이 있는데요. 테이블 accept change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뭐냐면 여기서 지금 행에 대해서 레코드에 대해서 데이터를 다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데이터가 테이블에 이제 적절하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accept change 그래서 그와 같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딱 셋업을 해주는데요. 뭐 굳이 이것까지는 안 해줘도 물론 add 이런 안에서 그와 같은 부분들을 다 해주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은 쓸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렇게 넣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아무튼 요거는 지금은 좀 고려의 대상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있더라. 테이블에 accept change 해가지고 현재 지금 바꾸는 테이블 안에 바꾸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실제로 데이터 테이블 안에 이제 적용됐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부분으로 쓴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와 같은 부분들을 이렇게 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테이블 로우 돼 있죠. 자, 테이블 로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컬렉션이죠. 그래서 여러 개의 다수개가 있습니다. 배열 형태로 다수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열 형태의 다수개를 또한 우리가 가져와서 다룰 수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쉬운 형태가 물론 반복 구문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데 포위치를 이용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포문하고 포위치의 차이점 여러분들이 아시죠? 포문은 우리가 반복을 해주면서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뭐 수정한다든가 이것이 되겠지만 포위치는 뭡니까? 계속 읽어만 오죠. 그래서 그 배열의 개수를 지정하지 않아도 그 객체를 통해서 들어있는 모든 그 배열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읽어와서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데이터 로우에서 in 이렇게 해줬고요. 스트링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toString에서 true이냐, 실제로 true, false 이렇게 저장되죠. 그래서 true이냐, false이냐를 판단해서 왜 저장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문자열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판단해서 출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런 이제 출력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출력할 때 네임을 하겠다.
그 다음에 age로 하겠다. 그 다음에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이렇게 출력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코드상에서는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뭐가 좀 귀찮습니까? 컬럼을 또 만들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뭐 레코드도 만들어줘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번거로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코드적인 부분들을 이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MS SQL에서 적용해주는 그와 같은 MS SQL 뭐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값을 그냥 집어넣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니까 예,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이와 같이 출력되고 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하지만 좀 번거로운 코드적인 작업이 좀 들어간다는 것이 조금 좀 귀찮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또 데이터 테이블에 행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데이터 테이블 안에다가 그 값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집어넣은 값을 이제 그 안에 어떤 내용인지 또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또 걸러낼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또 다음 강의에 제가 이어서 후다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